자, 앞에서 수업한 거는 시험에 관련해서는 딱 두 가지, 그죠? 첫 번째, 당해세 있죠? 당해재산에 부과된 당해세 하면 고지서 나오는 세금. 그런 세금은 피담보채권에 등기한 날짜 관계 없이 언제나 세금이 우선한다. 그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날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세금과 세금끼리 있죠. 그럴 때는 담보된 세금 먼저, 그리고 압류를 했어도 담보된 세금이 있으면 먼저 줘야 돼. 그리고 두 번째가 압류된 세금, 그리고 교부청구는 뭐라고요? 압류는 못했지만 공제하고 남는 돈 있으면 우리 세금도 줘, 이렇게 청구하는 걸 뭐? 교부청구. 예, 이렇게. 자, 이번에는 511페이지 조세에 뭐라고 그랬어요? 구제제도. 여러분, 구제제도가 뭐냐? 세금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됐으면 그대로 이의 문제가 없으면 승복하면 좋은데, 승복의 반대가 뭐야? 불복이죠? 불복. 인정할 수 없다. 억울하게 세금이 많이 부과됐다 이거죠? 그럴 때는 불복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때 불복 사유, 말로만 난 승복할 수 없어 그런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불복 절차를 밟아라. 그럼 이제 하나씩 가죠. 511페이지 보시면 조세 구제제도 양가로 1번 불복 청구 대상 어떤 사람이 하느냐? 세금이 부과됨으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침해를 당한 자 또는 그 침해를 당한 자 또는 침해달 우려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불복 절차 밟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읽고 갑니다. 중요한 거 아니니까.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여기서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내라 이렇게 그런 부과된 행위를 처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금이 부과된 사실이 잘못 부과됐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기억할 거 1, 2, 3번 있죠? 뭐 이러이러한 경우는 불복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 통고 처분받거나 감사원법에 따라서 심사 청구를 감사원에 해서 그 처분을 받았다. 그거에 대한 결과를 받거나, 또는 3번, 한 번 물어봤어요. 3번, 뭐 과태료. 예, 과태료 부과받은 거에 대해서는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없다. 불복 대상이 아니다. 그럼 2번, 불복 청구는 누가 해야 되느냐?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그러니까 부당하게 세금이 부과됐거나 정상적인 세금을 부과받지 못했다. 그래서 권리나 이익을 뭐했다? 침해당한 자는 불복 청구할 수 있죠. 또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 그로 인해서 손해를 볼 수 있는 사람들, 주주들도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해관계인은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 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을 것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에 앞서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그럼 밑에 3번, 이건 기억해야 돼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세금이 부과된 것에 대해서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를 중복해서 양다리 걸쳐서 동시에 할 수는 없다. 예? 심사 청구하고 심판 청구를 동시에 할 수는 없다. 중복해서 할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만 하라, 이 얘기입니다. 요건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다음 장 넘겨보시면 이제 하나씩 보죠. 여기 보실래요? 첫 번째, 갑이라는 사람은요, 세금이 잘못 부과됐어요. 그래서 억울하잖아. 그래서 나 이거 승복할 수 없다. 그러면 세금이 부과됐다는 걸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얘기는 잘못 부과됐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그죠? 그 사실을 뭐? 안 날로부터 며칠 이내, 90일이에요. 90일 이내,
세금이 부과됐다는 사실을, 잘못 부과됐다는 사실을, 억울하게 부과됐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며칠, 90일 이내 무엇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이의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죠? 예, 그런데 여기 보세요. 만약에 90일 이내에 뭐를 해야 되는데, 이의 신청을 해야 되는데 요 기간에 천재지변이 발생했어. 그러면 정신이 없으니까 이 기간 지날 수도 있죠. 예? 천재재 등으로 인해서 요 90일 이내에 뭐를 못했어요? 의의 신청을 못했어도 그런 경우는 그 사건이 뭐하고 재가 종결되고 며칠 14일 이내 할 수도 있다. 그건 아주 난이도가 높은 건데 우선 요것만 기억하세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며칠 이내? 90일 이내에 무엇을 하라? 이의 신청하라. 누구한테? 여러분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 누구? 국세. 이거는 어디? 기본이 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한테 이의 신청하라 얘기가 잘못된 거. 그럼 지방자치단체로 걷어가는 지방세가 있잖아요. 예? 지방세는 세무서랑 관련 없잖아. 그럼 누구죠? 지방자치단체장 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이의 신청하라 이 얘기예요. 며칠 이내? 90일 이내. 그럼 이의 신청을 하면은요, 이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나 누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신청 받은 날로부터 며칠? 신청 받은 날부터 늦어도 며칠 이내? 90일 이내에 무엇을 하라? 결정해서 뭐하라? 통지해줘야 돼. 누구한테? 이의 신청한 사람한테, 신청인한테. 이해가세요? 자, 함흥차사가 아니라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면 신청받은 날로부터 늦어도 며칠, 90일 이내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해줘야 돼요. 자, 여기서 지금 저는 국세하고 지방세를 다 묶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여기서 뭐는 국세는 며칠, 30일 이내 결정해서 뭐하라? 통지하라. 그럼 국세 말고 지방세는 며칠? 90일. 신청도 90일. 결정 통지도 며칠? 90일. 이해가세요? 그래서 확인해보죠. 512페이지 맨 위에 이의 신청 1번. 이의 신청은 불복 사유를 갖춰서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국세니까 세무서장이죠. 만약에 지방세라면 뭐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뭐를 하라?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부과됐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며칠? 90일 이내 이의 신청할 수 있다. 됐어요? 중요한 건 며칠 이내 하라? 90일. 근데 2번, 이의 신청 받았으면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신청받은 날로부터 국세는 30일, 지방세는 며칠? 90일 이내 결정을 해서 뭐하라? 통지하라. 지금은 국세를 여기 놨어요. 국세만 할 때는 며칠? 30일. 이때 의견서의 결정기간 내 뭐 신청인의 항의가 있으면 60일까지 연장할 수도 있지만 기본은 며칠? 30일 이내에 결정하라. 됐어요? 그러면 지방세는 어떻게 돼요? 신청도 며칠? 90일. 결정 통지도 90일. 됐어요? 그럼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해서 신청인이 받았는데 받아줬어. 그러면 되는데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해? 계속 가야죠? 그럼 얘는 통지 무한 날, 통지 받은 날부터 또다시 며칠? 90일 이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심판 청구할 수 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심사부터 갈게요. 심사 청구할 수 있다 얘기요. 누구한테? 자, 심사 청구는 국세죠. 자, 보세요.
심사청구는 누구한테 국세니까? 세무서장. 금액이 큰 건 당연히 국세청장도 따라가요. 지방국세청장, 관계없어 세무서장.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요번은 심사청구는 지방세는 폐지됐어. 지방세는 없어요. 뭐가 없어? 심사청구라는 제도가 없어. 국세만 있다 이 얘기야. 국세만. 이해가세요? 자, 이렇게 심사청구를 해서 며칠 이내에 심사청구했어요. 세무서장한테. 심사청구가 뭐죠? 세금이 부과된 거에 대해서 억울하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심사를 해라. 그래서 적부심사라고도 합니다. 적당한지 아닌지 심사를 다시 해줘라 이거죠. 적부심사. 그래서 심사청구. 그러니까 우리는 심사를 다시 해달라 이거죠. 올바르게 세금이 부과된 건지 안 된 건지 다시 심사해달라. 이렇게 뭐를 하면, 심사청구를 하면, 심사청구 받은 누구는? 세무서장은 신청 뭐한 날? 그렇죠. 받은 날부터 계산해서 또 다시 며칠? 90일 이내 무엇을 하라? 결정해서 통지해줘야 돼요. 누구한테? 신청인한테.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결정도 며칠 이내 하라고? 90일 이내 결정이 하문차사가 아니라. 자, 그런데 여기서 받았어. 이제 받아주면 좋은데 안 받아지네? 열받아. 그럼 신청인 계속 가. 자, 통지 무한 날? 받은 날. 통지 받은 날로부터 며칠? 90일 이내. 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해가세요?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행정소송 들어가면 어떻게 하느냐? 하문차사야, 이제 그때부터는. 예, 시간이 정해진 게 아니니까. 판결해야 되니까 법원에서, 행정법원에서 판결을 하잖아요. 자, 이렇게 가요. 그러면 하나만 봐요. 얘는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시작해서 며칠? 90일 이내에 여기서 90일 될 때까지 뭐 했다고 그래봐? 신청했어요. 그러면 90일 이내 요때 결정 통지됐다. 90일 될 때 결정됐다고 그래봐요. 그럼 그날로부터 또 며칠? 90일, 또 90일, 90일 왔잖아요.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5, 9 행정소송까지 450일 걸려. 그죠? 정상적으로 간다면. 그럼 450일은 1년은 365니까 1년 넘죠? 예. 그리고 이제 행정소송 가면 하문차사라고 그랬죠? 그때에 따라서 여러분, 이 판사들은요, 일이 많아. 공무원한테 땡 하고 퇴근하는 거 없어. 판사는 일이 많아가지고 일요일도 토요일도 아주 3대 직종 중에 아주 그냥 최악이야, 최악의. 그래서 일요일도 나가고 토요일도 나가고 공휴일도 나가고. 왜? 자기가 판결을 해야 되는데 그걸 남이 해줄 수는 없으니까. 인력은 보충해야 되는데 인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불쌍하기도 해.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 가면 한참 걸린다. 좋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누구? 을이라는 사람 볼까요? 을도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며칠? 90일 이내 같이 가. 무엇을 합니까? 이의신청했어.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의신청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90일 이내. 90일. 그죠? 국세는 30일 이내 결정하라. 여기만 틀려요. 국세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빨리 결정해서 통지해라. 이해가세요? 그런데 지방세는 90일이에요. 그러면 신청인한테 옵니다. 그러면 통지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90일 이내. 90일 이내 무엇을 할 수 있다? 여기 뭐 했으니까? 심사청구 했으니까 얘는 원래부터 을은 심사청구 안 하고 뭐? 심판청구 갈 수도 있잖아. 예?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얘는 뭐 했다? 심판청구. 그럼 심판청구는 어디 하는 거냐? 이거는 조세, 세금에 대해서 심판을 해주는 조세 심판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조세 심판원장한테 세금의 잘잘못을 판결해달라라고 헌법재판소와 같이 세금에 대해서 판결해 주는 거. 조세 심판원에 심판 청구합니다. 그러면 조세 심판원은 신청받은 날로부터 며칠? 그렇죠. 90일 이내 신청인한테 결정해서 뭐 해줘? 판결을 해서 통지해 주겠죠. 그럼 통지 받은 날로부터 또 안 받아주면 며칠? 90일 이내에 뭐 할 수 있다? 행정소송 갈 수 있다. 됐어요? 예. 자, 똑같은 건수인데 요번에는요, 병이라는 사람 봐봐. 병은요, 그 사실을 세금이 부과됐는데 억울하다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며칠? 90일 이내. 여기 보세요. 얘는 뭐 안 하고? 이의신청 안 하고 나는 바로 심사 청구할래 이럴 수도 있어요. 뭘로 간다? 심사 청구. 근데 심사 청구는 아까 그랬죠? 지방세는 심사 청구 제도가 없다. 국세만 있는 거야. 이해가세요? 그러면 심사 청구했는데 심사 청구 받은 날로부터 며칠? 90일이에요. 90일 이내에 신청인한테 결정해서 뭐가 와? 통지가 와. 여기서 받아주지 않으면 신청인은 다시 며칠? 통지 받은 날로부터 며칠? 90일 이내 뭐를 할 수 있다? 그렇죠. 행정소송 갈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됐어요? 기간이 좀 단축됐죠? 예. 자, 정이라는 사람은 똑같은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날로부터 며칠? 90일 이내 얘는 뭐를 할 수 있다? 심판 청구 바로 할 수 있어요. 두 개를 동시에 할 수는 없으니까 한 건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만 하라 이거지. 이해가 돼? 그래서 얘는 뭐 했고? 국세니까 심사 청구했고 얘는 심판 청구 바로 갈 수도 있다. 그러면 심판 청구 받은 날로부터 며칠? 90일 이내 안 받아 결정해서 뭐 해줘요? 통지를 해주고 통지 받은 날로부터 며칠? 90일 이내 안 받아주면 뭘로 가? 행정소송 갈 수 있다 얘기. 됐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알아야 될 거, 뭐를 안 하고 이의신청 절차 없이 바로 뭐 심사 청구 또는 뭐 심판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잖아요. 여기 이의신청 안 하고 바로 왔잖아. 예? 이의신청 없이 뭐 바로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할 수 있다. 지금 국세 됐어요? 지방세는 뭐가 없으니까 심사 청구 제도가 폐지됐으니까 작년부터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심사 청구와 심사 청구하고 또 하나 뭐? 심판 청구 있죠? 이것을 뭐 할 수 없다? 중복할 수 없다. 동시에 할 수 없다. 중복해서 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둘 중에 하나만 알아. 됐습니까? 이제 세 번째 알아야 될 것이 이제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마지막에 뭐 가려면 행정소송을 가려면 반드시 뭐를 거쳐야 돼? 국세의 경우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거쳐서 오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거쳐야 뭐가 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야. 국세는 뭐? 심사청구나 또는 뭐? 심판청구 둘 중에 하나를 거치지 않고 뭐? 행정 소송할 수 없다. 이거 됐어요?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여기 이제 이의신청 받고 여기 보세요. 심사청구 볼게요. 여러분 교재 512페이지 양가로 2번 심사청구 이거요. 두 가지 보세요. 심사청구죠. 지금 두 번째가 심사청구죠. 여기 심사청구. 자, 심사청구는 무엇 거쳐서? 이의신청 결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며칠?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의신청 거치지 않으니까 처음부터 그 처분의 있음을 안 날로부터 며칠? 90일 이내에 뭐 할 수 있다? 심사 청구할 수 있다. 두 가지죠? 심판 청구할 수 있다. 두 가지죠? 이의신청을 거쳐서 할 수도 있고, 거치지 않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2번 보세요. 심사 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하라. 이건 뭐를 거치지 않고? 그렇죠. 이의신청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2번은 뭔데?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 청구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며칠? 90일 이내 하라. 그거 됐어요? 1번은 뭐라고요? 1번은 이거죠. 이거 뭐? 이의신청 안 하고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할 수 있고, 2번은 이거죠. 이거 2번은 뭐야?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고 며칠 안에 90일 이내 둘 중에 하나 해라. 이해가세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뭐야? 이렇게 이의심사 청구가 들어오면 결정은 언제 하라? 심사 청구 받은 날로부터 며칠? 90일 이내 결정해서 보아라. 통지하여야 한다. 그게 바로 몇 번? 4번에 대한 내용이죠. 됐어요? 그 정도 보시고, 다음 3번 심판 청구. 여기 보세요. 심판 청구. 여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뭐 없이 이의신청 안 하고 바로 조세 심판원에 심판 청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의신청 결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며칠? 90일 이내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들어오면 신청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90일 이내 결정해서 통지하라. 보죠. 그럼 밑에 1번 심판 청구는 불복 사유를 갖춰서 처분을 하였거나 하여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서 조세 심판원장한테 하는데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며칠? 90일. 그러니까 이의신청 안 하고 바로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리고 2번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 청구하려면 이의신청 결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며칠? 90일 이내 하라. 그리고 3번 심판 청구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신청 받은 날로부터 며칠? 90일 이내 결정해서 보아라. 통지하라. 됐어요? 그러면 이제 4번에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 결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며칠? 90일 이내 한다. 그죠? 이해가세요? 그래서 밑에 보세요. 박스의 밑에 국세의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 중복해서 제기할 수 없다. 이거 하고 2번 국세의 경우 심판 청구 또는 심판 청구나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됐어요? 국세하고 지방세, 밑에는 지금 지방세죠? 예? 국세하고 지방세 같이 설명했어요. 그럼 지방세는 차이점이 뭐냐? 다음 장 넘겨보세요.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514쪽에 무슨 신청? 이의신청. 그 다음에 3번에 심판 청구. 뭐가 없어? 그렇죠. 심사 청구가 없으니까 지방세는. 그것만 틀리고 다 똑같아. 같이 설명한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정리하면 이거야. 신청도 며칠? 90일. 결정 통지도 90일. 하나만 딱 있어. 국세에 대한 무슨 신청은? 이의 신청은 며칠? 30일 이내 하라. 됐어요? 자, 여기 보실래요? 자, 그럼 이번에 보죠. 조세의 구제 제도. 자, 첫 번째는 청구 대상 그랬죠? 누구한테? 침해를 받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라 불법 청구 대상이다. 그럼 불법 청구는 누가 하느냐? 그렇게 침해를 당한 사람이나 거기에 관련된 이해 관계인들이 뭐 할 수 있다? 불법 청구할 수 있다. 이건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중복해서 청구할 수 없는 거 뭐라고 그랬죠? 심사 청구하고 심판 청구를 중복해서 할 수 없다.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예? 중복할 수 없어요. 지방세든 국세든. 그런데 물론 지방세는 그럴 일이 없겠지. 뭐가 없으니까. 심사 청구 제도가 없으니까. 그죠? 다음 불복 청구 효력. 이건 뭐냐? 불복 청구를 하면은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할 때는 그 기간 동안에 공매가 진행되려면 보류할 수 있어. 며칠, 30일. 그래서 청구 효력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 결정일로부터 며칠까지? 공매 처분을 뭐 할 수 있다? 보류해 줄 수 있다. 됐어요? 그럼 행정소송 이거 알아야죠? 행정소송을 하려면 반드시 뭘 거쳐야 된다고 그랬지? 심사청구를 거쳐야 된다? 심판청구 둘 중에 하나를 거쳐야 뭐 할 수 있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시험에서는 요거 있다 그랬잖아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근데 살짝 바꿔서 요걸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건 틀리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거쳐야 된다. 됐어요? 청구 대상 안 되는 거, 과태료 같은 건 이의신청 이런 것 구제제도에 들어가지 않는다. 통고 처분이나 감사원법에 따라서 심사청구 처분 또는 중요한 건 요거 뭐 과태료 부과된 것은 심사청구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됐어요? 요렇게만 보시면 돼요. 자, 출제 빈도는 적지만 이제 보셨죠?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기 보세요. 순서 볼게요. 국세의 구제제도, 국세의 불복 절차는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맨 처음에. 자, 불복 국세는 첫 번째 뭐를 하라? 이의신청. 며칠 이내? 90일 이내. 국세니까 세무서장이나 지방 국세청장한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 안 받아주면 통지 받은 날로부터 며칠? 자, 이의신청 결정 통지는 30일 이내 하죠? 근데 이거 신청은 며칠 이내? 90일. 결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90일 이내 심판 청구하고 심사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이때 심사 청구 그러면 어디? 지방국세청장. 요거는 칸이 없어서 못 적었는데 심판은 조세 심판원장한테 합니다. 심판 청구. 그래서 안 받아주면 결정 통지 받고 며칠? 90일 이내 행정소송으로 간다. 이게 국세에 대한 절차죠. 먼저 뭐하고? 이의신청. 안 되면 여기서 심사 청구할 수도 있고 이거 받고 심판 청구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 거쳐서 행정소송. 이해가세요? 그런데 여기 이의신청 거치고 안 받아주니까 이걸 동시에 할 수는 없다. 됐어요? 그러면 지방세에 대한 내용은 보세요. 요거 참고로 이의신청은 언제?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며칠? 90일 이내에 신청을 하고 국세에 대한 이의신청은 신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결정해서 통지하라 그랬죠. 그러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거치고 할 수도 있고 안 하고 바로 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며칠? 90일 이내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고 아니면 이의신청을 거친 다음에 하려면 이의신청 결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며칠? 90일 이내 둘 중에 하나 하면 되죠. 바로 할 수도 있고 거쳐서 할 수도 있다. 그죠? 그런데 거쳐서 하든 바로 하든 신청 받은 날로부터 며칠? 90일 이내에 결정해서 통지해줘라. 됐어요? 그래서 안 받아주면 뭘로 간다고요? 행정소송은 반드시 심사청구 거쳐서 행정소송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심판청구를 거친 다음에 행정소송 할 수 있는데 둘 다 어느 거든 둘 다 결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며칠? 90일 이내. 됐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뭐 지방세에 대한 구제제도는 특징이 뭐예요? 뭐가 빠졌어? 심사 청구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의신청 거치고 뭐하라? 심판 청구. 아니면 이의신청 거치지 않고 심판 청구. 그런데 뭐 가려면 행정소송 가려면 이건 거쳐야 되겠죠? 심판 청구 거쳐야 돼요? 그러면 절차는 이의신청은 똑같아요. 국세나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며칠? 90일 이내에 신청을 하고 신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해서 통지해줘요. 그죠? 그러면 심판 청구 가려면 어떻게 한다? 두 가지죠. 이의신청 안 거치고 올 때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며칠? 90일 이내에 바로 심판 청구할 수도 있고 이의신청 했으면 결정 통지 받고 며칠? 90일 이내에
심판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면 며칠 안에 결정하라? 90일 이내에 결정해서 통지해 주는 거죠. 그러면 행정소송 가려면 이 통지 받은 날로부터 늦어도 며칠 이내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봐라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여기서 지방세는요, 뭐가 없어요? 심사 청구라는 게 없죠. 그래서 감사원법에 감사원의 심사 청구를 거쳤다면 심판 청구 거친 걸로 보고 행정소송할 수 있는 예외 규정도 있는데 그건 아주 난이도가 높게 했을 때 얘기고, 우리는 기본이 신청도 며칠 90일, 결정 통지도 며칠 90일. 지방세는 뭐가 없다? 심사 청구 제도가 폐지됐다. 됐습니까? 예. 국세는 이의 신청을 하면 빨리 결정하라. 며칠 30일 이내.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재 515쪽 봅니다. 510쪽에 보시면 서류에 뭐라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서류 송달, 서류를 전달하는 거죠. 예. 그래서 방법, 이거는 자주 출제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2번 정도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한번 봅니다. 여러분, 서류 송달이 뭐냐? 세금에 관련된 서류를 전달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여러분 다음 장 넘겨보시면 서류를 송달할 장소, 어디 가서 전달해야 되느냐? 개인의 경우는 그 사람의 주소지, 그죠? 머무르는 장소 거소지, 사업하는 사람이면 영업장 소재지죠? 예, 그래서 서류를 받아야 될 명의, 그 사람이 누구한테 줄 거냐? 그 명의인의 주소지, 머무르는 장소, 거소지에 전달을 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영업장이 따로 있으면 영업소, 사무소, 소재지, 거기에 전달하면 되고, 2번, 전자송달의 뜻이 뭐예요? 전자우편이죠? 전자우편, 전자메일을 통해서 서류를 전달하는 게 전자송달이다. 그죠? 그런데 참고로 전자송달은요, 본인이 뭐를 하면 신청을 해야 하는 거지, 나는 전자메일로 받을래요 이렇게 신청 안 했는데 그 사람 인적사항을 조사해서 서류를 보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야. 처벌받아.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형사처벌이에요. 예를 들어서 볼까요? 얼마나 무서운 법이 그거냐면,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아닌데, 자, 여러분이 수업하는데 학원 밴드 같은 데 질문이 올라왔어요. 아니면 카페에. 그래서 세법 선생님한테 질문했어. 선생님 이게 뭡니까? 하는데 너무 설명이 길어. 예? 자판으로 찍기가 뭐야? 그냥 통화하는 게 쉬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학원에 누구한테, 직원한테 부탁을 해서, 실장님한테 부탁해서 여러분 전화번호를 내가 알아갖고 여러분한테 전화했어. 나는 친절을 베풀려고. 예? 저 세법 김성래입니다. 질문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유선이 통화하는 게 편하니까 말로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좋게 받아주면 좋은데,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아서 전화했어요? 그래버리면 이건 법을 위반한 거지. 절대로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려면 상담할 때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어요. 간혹. 그럴 때는 제가 우리 사무실에 실장님이나 원장님한테 부탁을 하지. 뭐라고? 내 번호를 주고 그 사람한테 나보고 전화를 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통화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임의대로 찾아가지고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무서운 거. 그래서 전자송달은 본인이 봐야 돼.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해가세요? 전자메일로 보내는 거. 그러면 3번, 송달 받을 장소의 신고. 서류를 받을 사람이 뭐하면 신고를 해야 되겠죠. 장소, 주소지로 하라. 아니면 머무르는 장소, 거소지, 사업장이면 영업장, 소재지 정해놓은 장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장소에서 전달합니다. 그런데 그럼 밑에 이런 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송달 받을 자는 세금에 대해서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는 연대 납세 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전달할 수도 있고, 상속재산의 관리인이 따로 있으면 상속재산 관리인한테 서류를 송달 보낼 수 있고,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따로 있다면 그 사람한테 대신 전달할 수도 있다. 이건 물어보지 않아요. 이제 중요한 건 시험에 관련해서 물어봤던 건 서류 송달 방법. 자, 오른쪽에 1번. 이 우편 송달이 뭐죠? 우편으로 전달하는 거죠, 서류를. 그래서 결론은 우편 송달은 원칙이 등기 우편을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우편 송달은 원칙이 뭐라고요? 등기 우편으로 서류를 전달하는 게 뭐다? 우편 송달이다. 이해가세요? 그런데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겠죠? 그래서 예외 일반 우편 있죠? 2번.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에 납부 고지서에 50만 원 미만,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일 때는 일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원칙은 뭐고? 등기 우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금이 국세가 얼마? 50만 원 미만이거나 지방세는 얼마? 30만 원 미만이라면 일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원칙은 뭐라고? 등기 우편. 요거 됐어요? 예. 근데 참고로 여러분, 우편 송달을 못할 때가 있겠죠. 등기 우편으로 하는데 등기 우편 송달이 불가능할 때 있죠. 어떨 때 불가능할까? 여기 보세요. 등기 우편을 보냈어. 그런데 수취인 불명해서 되돌아온다. 그럴 때는 뭐를 못해? 우편 송달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우편 송달을 주소지로 보냈어. 근데 수취인 불명해서 2번이나 반송돼와. 그러면 우편 송달할 수 없다. 그럴 때는 공시 송달할 수 있는 거예요. 공시 송달이 뭔데? 이따가 설명. 그러니까 우편 송달할 수 없으면 뭐 한다고? 공시 송달할 수 있다. 어떨 때 우편 송달을 공시 송달할 수 있어요? 예, 우편 등기 우편 보냈는데 수취인 불명으로 뭐하면 반송이 되면 그 우편 송달할 수 없죠. 또 그런 경우 있어요. 등기 우편 보내려고 했는데 주소지가, 예? 그 사람의 주소지가 저기 아프리카로 돼 있어. 외국에. 그럼 외국으로 보낼 수는 없죠. 외국에 주소가 있다. 그런 경우도 우편 송달할 수 없어요. 그럴 때는 공시 송달할 수 있다. 됐어요? 다음. 그렇게만 보세요. 다른 거 보실 필요 없고. 자, 맨 밑에 양가로 2번. 무슨 송달? 교부 송달이 뭐예요? 자, 세금에 관련된 서류를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가지고 직접 당사자를 찾아가서 전달하는 게 뭐라고요? 교부 송달이에요. 교부 전달. 이해가세요? 근데 교부 전달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걔가 살고 있는 주소지를 찾아가야 될 거 아니야. 사무실이 있으면 영업장 소재지로 가면 되겠죠? 예, 이렇게 가서 전달해 주는 걸 뭐라고요? 교부 송달이야. 근데 교부 송달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겠죠? 어떨 때? 얘가 주소가 우리나라에 되어 있었는데 외국으로 이민 갔어요. 그럼 주소지가 어디야? 외국이니까 외국까지 출장 갈 수 없다. 그런 경우는 뭐 할 수 없어요? 교부 송달할 수 없다. 그럴 때는 공시 송달할 수 있다. 이해가십니까? 또 교부 송달하면 직접 찾아간다고 그랬죠?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 소재가 없어. 거기서 불분명해. 예, 주소지가 있어서 주소지를 찾아갔더니 거기에 그런 사람이 없대. 소재가 불분명하죠? 그럴 때는 우편 송달도 안 되고 찾아갈 수도 없다. 그럴 때 뭐 할 수 있다? 공시 송달. 됐어요? 다음 장 넘겨보시면 양가로 3번 뭐라고 그랬어요? 전자송달이라고 그랬죠? 예, 아까 얘기했죠. 정보 통신망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 전자메일 등으로 서류를 전달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전자송달은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줄, 서류 송달 받아야 할 자가 본인이 뭐한 경우에만, 그렇죠, 신청한 경우에만 전자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접근을 해서
전자메일로 보낼 수 있다. 이해가세요? 그런데 이것도 자,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전자메일을 보내는 게 전자송달인데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 어떨 때? 우리 경험해봤잖아. 백신 예약할 때 예? 인터넷이 먹통된 적 있죠? 예? 이렇게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해서 안 될 수도 있잖아. 예, 그런 경우는 전자송달할 수 없으니까 뭘로 가야 돼? 공시송달할 수 있다. 이해가십니까? 예,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보세요. 519쪽.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시험은 깊이 안 물어봐. 교부송달이 뭐냐, 우편송달이 뭐냐, 전자송달의 뜻, 그런 거 할 수 없을 때는 공부할 수 있다? 공시송달할 수 있다. 그죠? 우편송달이 뭐라고 그랬죠? 등기 우편으로 보내는 게 원칙이죠? 예? 그리고 일반 우편도 가능해요. 그런데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면 우편송달할 수 없으니까 공시송달하겠죠. 교부송달은 주소지나 영업소에 직접 공무원이 찾아가서 전달하는 게 교부송달이죠. 그런데 외국에 주소가 있거나 외국에 살고 있다면 외국까지 우편으로 보내거나 찾아갈 수 없잖아. 교부송달이 불가능하죠. 그럴 때 뭐 할 수 있다? 공시송달할 수 있다. 그러면 전자송달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인데 정보통신망 장애가 발생했으면 할 수 없죠. 그럴 때는 뭐 할 수 있다? 공시송달. 그럼 공시송달이 뭐냐? 519쪽. 공시송달 보죠. 그거는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로부터 며칠 지나면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걸로 본다. 그래서 첫 번째, 주소 또는 영업소가 어디에 있어? 외국에 있으니까 외국으로 교부송달, 출장 갈 수도 없고 우편으로 보내기도 불가능하죠. 그런 경우 공시송달. 두 번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뭐? 우리나라에 있는데 분명하지 않으니까 주소도 등기 우편도 못하고 찾아가기도 어렵잖아요. 분명하지 않으니까. 예, 그런 경우 공시송달. 세 번째, 송달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을 장소에 등기 우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인해서 두 번 이상 반송 되돌아온다면 할 수 없죠. 이런 경우 뭐 할 수 있다? 우편송달, 공시송달할 수 있다. 그럼 공시송달이 뭐냐? 밑에 색깔 들어가 있는 거 밑에 2번 있죠? 동그라미 2번 찾았어요? 자, 다음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걸 뭐라고 한다? 공시송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국세정보통신망이나 세무서 게시판이나 그 밖에 적절한 장소, 세무서에도 되고 아니면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알리는 거, 지방세 같은 경우는 특별시, 광역시, 도, 그죠? 이런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시하거나 알리는 거죠. 그리고 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관보 있잖아. 관보, 법원 게시판 이런 데 게시해서 올려서 알리는 걸 뭐라고 한다? 공시송달인데 이렇게 공시하면 그 당사자가 보던 안 보던 며칠 지나면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걸로 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자, 서류 송달에 대해서 봅니다. 서류 송달. 서류 송달은 첫 번째 보세요. 자, 송달할 장소가 어디예요? 일반적인 경우는 주소지, 그죠? 영업소가 있으면 영업소, 사무소, 소재지로 송달하면 되겠죠. 찾아가든 우편 송달을 하든 장소. 그러면 전자 송달은 전자 우편 주소죠? 예. 그러면 송달 받을 자는 원래 납세 의무자도 있고 연대 납세 의무자, 상속재산 관리인, 납세 관리인들이 한테도 각각 뭐 할 수 있다? 송달할 수 있다. 이건 중요한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방법. 첫 번째, 무슨 송달? 교부송달은 직접 뭐 하는 거? 공무원이 찾아가요. 찾아가서 당사자한테 전달하는 걸 뭐라고 한다? 교부송달이다. 그죠? 근데 이거 할 때 생각나는 게 직접 찾아가야 되는데 얘가 외국에 살고 있대. 못 찾아가죠? 이해가세요? 또는 주소지가 분명하지 않아. 그러면 찾아갈 방법이 없죠. 그럴 때는 교부송달할 수 없죠?
그럴 때는 뭐 할 수 있다? 그렇죠. 보충 방법. 공시송달할 수 있다. 자, 우편송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원칙이 등기 우편이죠. 50만 원이거나 지방세 30만 원 미만은 일반 우편으로도 가능한데 그것까지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원칙이 뭐다? 등기 우편으로 하는 걸 뭐라고 한다? 우편송달. 근데 등기 우편을 보냈는데 2번 이상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이 되면 우편송달할 수 없죠? 그럴 때는 뭐 할 수 있다? 공시송달할 수 있다. 전자송달은 전자통신,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전달하는 건데 이건 본인이 뭐 했을 때만, 신청했을 때만 가능하다. 근데 이것도 정보통신망 장애로 인해서 전달할 수 없다. 그럴 때는 뭐? 공시송달. 그죠? 그럼 공시송달은 뭐냐? 공시는 세무서, 국세면 세무서, 국세청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지방세면 지방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시군구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또는 관보 등에 올려서 알리는 걸 뭐라고 한다? 공시송달. 공시송달은요, 공시하고 며칠? 14일 지나면 뭐 할 수 있다? 네? 전달한 걸로 보겠다. 그죠? 예. 그래서 공시송달 사유는, 자, 공시하고 며칠 지나면, 14일 지나면 뭐 할 수 있다고요? 송달된 걸로 본다 그랬죠? 그럼 첫 번째, 어디에 공시송달하느냐, 어떨 때 공시송달할 수 있는 사유냐 정리하면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주소 또는 뭐가? 영업소가 어디에 있어? 외국에 있으니까 외국으로 우편송달할 수도 없고 교부송달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 공시송달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영업소 또는 사무실이 주소지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우편물도 못 보내고 찾아갈 방법도 없죠. 그럴 때 공시송달할 수 있다. 그죠? 세 번째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했는데 몇 번? 2번 이상 수취인 불명으로 뭐 한다? 반송이 되면 뭐 할 수 있다? 예? 공시송달할 수 있다. 장소는 어디에 공시하라고요? 게시하라. 공시는? 자, 국세정보통신망에 세무서, 그 다음에 국세청 홈페이지나 게시판,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시해서 알리는데 이렇게 며칠 지나면, 14일이 지나면 뭐 한 걸로 본다? 송달된 걸로 본다. 하나만 확인하고 갑니다.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518페이지 맨 위에 하나만 볼 거예요. 한 줄만. 방가로 2번 있죠? 찾았어요? 송달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했다. 그거. 이게 무슨 송달인데? 교부송달은 직접 찾아가잖아요. 예, 주소지 찾아갔어요. 근데 걔가 있어, 거기. 예? 거기서 살고 있는 건 맞아. 근데 당사자를 못 만났어요. 그죠? 예, 못 만났다. 그럴 때는 그 사람들의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이나 종업원들 있죠? 사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한테 대신 전달할 수도 있어요. 이해가세요? 근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번째 줄. 근데 이 사람들이 당사자나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이나 사용인 종업원들이 사례를 판단할 수 있는 성인들인데 얘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치를 뭐한다? 거부할 때는 뭐한다? 송달할 장소에 둘 수 있다. 여기 보세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서류를 가지고 갔어요. 예?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당사자가 있어. 근데 서류를 거부할 수도 있죠. 당사자를 못 만났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이니까 배우자, 예? 남편이면 부인이 있겠죠. 부인이 거기 있어. 근데 얘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수령을 거부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공무원은 여기 보세요. 소리 지르면 돼. 막 소리 지르면 쳐다볼 거 아니야. 쳐다볼 때 여기 보세요. 쳐다보잖아요. 놓고 오면 돼. 그래서 이거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하면 공시송달할 수 있다. 아니야. 공시송달 사유가 아니야. 그건 두고 오는 거야. 이해가세요? 예. 그곳에 두고 올 수 있다. 유치할 수 있다. 놓고 올 수 있다. 이거지. 공시송달 사유가 아니다. 이해가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 등이 서류 수령을
거부하면 그곳에 두고 올 수 있다. 됐어요? 공시송달사회가 시험에서 그렇게 물어봤어요. 몇 년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보하면 거부를 하는 경우는 공시송달할 수 있다. 틀린다. 그곳에 두고 올 수 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조세총론 끝났어요. 그러면 조세총론만큼은 제가 기초과정이 아니라 심화까지 다 끝난 거야. 예? 그런데 지금까지 한 게 1주, 2주 지나면 2주마다 한 번씩 오니까 다 까먹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오늘 한 것까지가 끝났는데 마지막 1시간은 지금까지 한 거 쭉 한번 점검을 하고 기억을 더듬고 그 중에 몇 가지만 정리하고 갈게요. 잠시만 쉬었다 갈게요.